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0일 날 내일 모레면은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려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어제 원내 수석 부대표 여야 부대표들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여야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 합의를 한 수석 원내 부대표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꿀릴 게 없다. 이런 의미가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 이건 뭐냐면 20일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요.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당론이라는 걸 정하지 않고 의원총회라는 걸 열리지 않고 그냥 의원들에게 알아서 투표하세요. 자유표결에 맡기더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부결표에 부결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없겠지요. 전원이 다 한덕수 총리 가결 이렇게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좀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안 된다는 강경파도 있는가 하면 그러다가 민주당 망해. 6월 1일 지방선거 폭망하고 안 보여 그게? 인준해 줄 건 인준해 줘야지. 적당히 해야지. 아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인 어떤 이 결함이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파발 만큼 다 파봤잖아.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권 때 총리를 이미 했잖아. 근데 뭐 이제 와서 정권 바뀌었다고 똑같은 사람인데 안 된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어? 이제 이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 있는 거 눈에 안 보여? 성춤은 뭐 누구 네 사람이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뭐 꼼수를 썼느니 뭐 성추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느니 꼼수 꼬리를 물고 뭐 이런 마당에 지금 발목 잡기 이거 계속 보이면 되겠어? 발목 잡기 그 프레임에 묶여가지고 가결하자고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경파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이 뭐 일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으니 의원총회를 열자. 이제 의원총회를 열면 세 가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첫 번째, 부결시키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서 단일 대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부결표를 던집시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요. 반란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당론으로 확장해서 전원 부결 투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이번에는 가결 당론으로 전원 가결표를 던진다. 당론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도 자유투표. 그러나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당 의원들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인준 여부에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기자들이 이건 반대한다는 뜻이군. 그렇게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입에서 한덕수를 부결시키겠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덕수는 부결이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주변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붕 뜬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한덕수는 부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 한덕수 부결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겁니다. 지지층.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대개 다른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이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데요.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운을 띄워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두 갈래입니다. 여러분 요점 정리 두 갈래. 여러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재적 접근 한번 해보지요. 그럼 두 갈래. 하나는 지지층 결집이냐. 하나는 발목 잡기 역풍이냐. 발목 잡기 역풍은 중도층에서 불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또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뇌는 거기 있을 겁니다. 지지층 결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발목 잡기 역풍도 맞아서는 안 되고 양쪽을 다 이룰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명분을 어떻게 찾을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 대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에 대해서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총리 문제와 연결해서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지금 이 대통령 집무실 인사 중에서 아직까지도 계속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내연하고 있는 사람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죠. 윤재순 총무비서관.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얘기를 또 이 사람이 시인입니다. 근데 시에 또 여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고는 보기 힘든데요. 그 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쭉 묘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부분만 앞뒤를 잘라내고 두 부분만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부적절한 묘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 유감이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더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재순 비서관은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2003년 직원 10명이 모인 자리에서 생일빵이라는 걸 당해 하얀 와이셔츠에 초코 케이크 범벅이 됐다. 직원이 뭐 해줄까요? 해서 차라리 뽀뽀를 해달라고 한 것이 있었다. 그거로 제가 조사받은 것도 아니고 조사되는 줄도 몰랐다. 다만 저로 인해 상처 있고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랬습니다. 생일빵 아십니까? 이렇게 생일 케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초 불고 나서 그 생일 케이크를 들어가지고 생일 맞이하는 사람 얼굴에다가 탁 문대가지고 얼굴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케이크로 범벅이 되게 만드는 게 생일빵이라는 겁니다. 빵은 이렇게 어딘가 때린다, 친다 이런 뜻이죠. 생일빵. 그걸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여기가 이제 와이셔츠까지 생일빵으로 초코 케이크로 이제 범벅이 됐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눈만 남아 있는데 옆에 동료 직원이 뭐 해줄까? 그래서
차라리 뽀뽀를 해줘.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성추행 발언이 돼가지고 뭐 조사를 받는 줄도 몰랐다라는 건데,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부터 6월 1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은 13일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집권 초반부 전국의 향배, 정권 운영 동력 이런 것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바람 윤풍을 타고 광역단체장 9곳 이상, 최대치를 잡으면 13곳까지도 9, 10, 11, 12, 13 이쯤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뭇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워낙은 민주당도 9석이 목표야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뒤로 좀 물러서고 있습니다. 최대치가 8석, 8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데는, 확실하게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데는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의 3곳하고 그다음에 충청 지역에서 세종시 하고 제주도 이렇게 5곳. 여기는 우리가 가져온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뭐 인천이나 경기,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또 한두 곳. 그래서 5곳에다가 수도와 충청을 합해서 한 3곳쯤 더 얻게 되면 8곳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지금 셈법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최대치로 잡을 때 호남, 광주, 전남북 이 3곳만 빼고 14곳 다 국민의힘. 왜냐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민주당이 14곳이나 가져갔었습니다. 그때가 14대 3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제 그것을 완전 거꾸로 되갚아주자. 그러면 이번에도 14대 3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지금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